금방 소개받은 송의달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작년 1월 31일자로 오랜 언론계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은 사실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로 온 지가 이제 1년 됐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진짜 전 세계 골칫거리입니다. 그죠? 전 세계 골칫거리이고, 트럼프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별 걱정하지 않았고 전 세계도 일종의 평화 내지 이런 게 있었는데,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했었어도 트럼프가 오고 나서 온 벌집 쑤신 듯이, 그죠? 처음에는 멕시코, 캐나다, 저쪽에 또 파나마 운하, 그죠? 이런 거 하더니만 최근에는 중동 갔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갔다가 러시아 갔다가 참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 문제만 하고, 그래서 야, 트럼프가 진짜 특히 돈만 가는 곳마다 돈만 챙기려고 그러고, 그죠? 이거 이쪽만 아이슬란드니 이런 것도 다 살려고 그러고, 아니면 군대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사람 진짜 돈만 하는 또라이 아니냐, 돈만 뜯어내려고 하는 양아치 아니냐, 이런 시각이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만 최근에 또 더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은, 야, 트럼프만한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미국을 새로 강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또 미국 안에서는 또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트럼프 빠라 그러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성향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진보 진영에서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수 진영에서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또 양쪽 진영이 모두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헷갈리는 존재인데요. 저는 이런 데 대한 계속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헷갈려하고 있죠. 트럼프의 정치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트럼프는 이렇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돈이 가장 많은 최고 부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때 2017년 될 때 31억 달러의 개인 재산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현재도 최고령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되어 있을 때 2번이나 탄핵 소추가 됐죠. 근데 미국에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없고 연방 상원에서 이런 건 이제 그걸 재판 기능을 하는데, 거기서 다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물러나고 나서도 형사범으로 기소가 되고, 형무소 가서 머그샷까지 찍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에 대한 하여튼 흥미로움, 진짜 진실은 무엇인가? 독재자냐, 민주주의 파괴자냐, 아니면 구원자냐, 이런 데 대한 제가 이제 기자로서의 호기심, 진실을 파악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책을 썼고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트럼폴로지라 해서 트럼프학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자로서 또는 이제 미국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에서 제가 학사, 석사도 했지만은 또 기자 생활하는 중에 야간으로도 다니고 토요일, 일요일도 해서, 일요일은 안 했습니다만은 박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트럼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너무나 트럼프에 대한 책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하도 안 나와서, 그럼 나라도 써야겠다. 우리 예전에 오정남 박사님 여기 오셔서 가끔 그런 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정남 박사님도 그러잖아요. 나라가 힘든데 나라도 잘해야 나라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나라도 트럼프 바로 알기에 나서야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고요. 하여튼 먼저 이제 트럼프를 잘 알면은 이 양아치 대통령인지 아닌지부터 저희가 한번 쭉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흔히들 아는 거와 달리 모양으로 봐서는 술도 엄청 잘할 것 같고, 결혼도 2번, 3번 했죠. 이혼을 2번 하고, 천하의 남봉꾼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트럼프는 의외로 책을 19권을 썼고, 지금까지. 그것도 60세 이후에 11권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60세만 되면은, 아이고, 이제 회갑잔치하고 편안하게 손자, 손녀를 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트럼프는 그때부터 책을 11권 썼습니다. 그게 2006년이죠. 2006년에 트럼프가 60세였는데. 그리고 술, 담배, 도박, 마약, 문신,
이런 걸 본인은 물론이고 절대 안 하고 트럼프 20대부터 대학 다닐 때도 술 한 방울도 안 했답니다. 책에도 그렇게 써놓고 있어요. 거래 기술에 보면. 그리고 뭐 담배도 안 합니다. 뭐 도박 물론 안 합니다. 자기 이제 이 카지노 운영을 했지만 나는 도박을 하는 것보다는 도박장을 운영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돈 버는 걸 좋아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이 주색 잡기 중에서 두 번째만 열심히 합니다. 그죠? 열심히 하고 이혼을 해도 깨끗하게 다 위자료주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두 명의 이혼한 분이 큰 불만이 없죠. 지금 뭐 이방카라든가 트럼프 주니어 다 이제 저쪽에 그 체코계인가 이쪽인데 다 불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 뭐 입막음 사건 사실 그런 게 그것 때문에 형사 기소도 됐지만 거기도 다 돈은 다 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제가 그걸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이렇고 또 트럼프가 자기가 쓴 책들에 보면은 2009년에 쓴 책이 챔피언처럼 생각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Think Like a Champion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가 30대부터 계속 이 하루에 2시간 또는 3시간씩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공부를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 사례, 자기 개발의 사례가 막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그래요. 너 뭐 이렇게 사업하고 바쁠 텐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뻥치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하도 거짓말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트럼프가 30대 후반의 나이에 뉴욕 맨하탄에 트럼프 타워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도 트럼프가 저기 플로리다의 마라라고라는 곳에도 살지만은 트럼프 타워도 있잖아요, 뉴욕에. 근데 트럼프는 이제 68층 건물의 제일 꼭대기 한 2개 층 이런 거 헐어서 펜트하우스로 자기들 살아요. 그런데 거기 잠자는 건 거기고 트럼프가 예전에 일을 할 때 30대, 40대, 50대에는 근무하는 곳은 26층에 있었습니다. 뭐 트럼프의 이제 거래 기술에 보면 다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쓰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 순서대로 안 있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다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다 하다가 엘리베이터만 타고 쫙 내려오면 되니까 뉴욕 맨하탄, 뉴저지 이런 데 복잡한 데 살면 출근 퇴근하는데 4, 50분,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자기는 왕복 2시간 이런 때 밤에도 술을 안 마시니까 뭐 딴 일 안 하면 하여튼 간에 책도 보고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책도 읽고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고급 경제신문, 고급 신문의 부동산이나 경제면 말고 정치기사, 국제기사 이런 것도 읽었다. 그래서 의외로 상당히 식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이런 거, 요 세 권을 제가 대표로 했습니다만 이거는 트럼프의 이제 자기 정치 출사표 이런 거 있죠. 제갈공명이 삼국지에서 하는 대로 내가 이제 우리 총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뭘 하겠다 이런 걸 밝힌 게 출사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트럼프는 2000년부터 2011년, 2015년 세 권의 정치 출사표를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2011년에 쓴 Time to Get Tough, 거칠어져야 할 때 이 책에 썼습니다. 사실 그때 트럼프가 지금 하는 것들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면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뭐 갑자기 공약을 급조한 게 아니고 이때부터 최소한 10년 이상 전부터 트럼프 다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게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의외로 술, 담배, 마약, 도박을 안 하고 그건 자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딸이 3남 2녀입니다. 다 잘 키웠습니다. 2명은 트럼프와 같은 펜실베니아 그 유펜의 와튼 스쿨을 졸업했고 그 이방카와 주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2명은 조지 타운대를 졸업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모두 이렇게 잘 키웠고 막내 아들은 이제 걔는 이제 키가 크죠, 그죠? 그 친구는 지금 현재 2m 4cm인데 뭐 뉴욕 대학 멜라니아 거기 아들이지만은 그 사이에 났지만 그렇게 다 마찬가지로 아들, 딸, 삼남, 이녀, 손자, 손녀, 외손녀들 단 한 명도 마약을 하거나 술로 중독하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트럼프 일단 자식들을 잘 키운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뭐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무리 정치 잘해도 자식들 개판 키운 사람 많잖아요. 뭐 그거는 약간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리고 이제 사실은 트럼프가
저는 이 불사조, 죽지 않는 새, 영어로 뭐 스핑크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피닉스 뭐 이런 말 하는데 스핑크스, 피닉스. 참 미국 사회에서 진짜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특히 2021년에 의회에 막 폭동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트럼프가 교사를 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 그때 물러날 때만 해도 2021년 1월 20일 날 이제 지금부터 4년 2개월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물러날 때만 해도 야,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오리라고 기대하거나 예상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야, 트럼프가 어떻게 하여튼 운이 없지만은 트럼프 진짜 미국에서 살 수 있을까? 망명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트럼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러 가지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난 걸 보면은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이 테플론 도널드다. 테플론이라는 것이 미국 듀폰에서 만든 아주 강한 그 고탄력 섬유죠, 그죠? 그런데 아주 총알도 못 뚫는 이런 건데 그런 거라든가 우리 영화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나온 거 보면 한 번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두 번 죽었다가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 터미네이터와 같은 사람이 이 트럼프다 이렇게 해서 이번 선거 구호에서도 You can't stop the Trump. 어느 누구도 당신도 트럼프를 쩔쩔매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이 트럼프가 작년 7월 13일 날 그죠? 이 사진 많이 보셨잖아요. 펜실베니아주 버틀 카운터에서 제가 이때 사실 책을 다 쓰고 막 출판사에 그 원고를 넘겨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총에 암살 위기를 겪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넉 달 동안 제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혼자서 뭐 했는 것이 원고가 다 날아가 버리는구나. 근데 잠시 후에 10분인가 20분 뒤에 다시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죽지는 않았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fight 이 말을 사실 이 자기 총알이 스쳐가고 피가 나는 와중에도 일어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보통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에게서는 이런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이 투지, 그리고 절대로 위기와 시련에 좌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인한 의지, 진짜 그거는 최소한 미국의 정치인 가운데 저는 최고가 아닌가.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제가 아까 생략했습니다만은 이 2020년 12월에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나서 한 달 후에도 미국 갤럽에 조사를 했을 때 트럼프가 가장 존경받는 남성 1위였어요. 미국에서. 이건 뭐 제가 조작한 게 아니라 다 쳐보면 나옵니다. 저 책에 그 소스까지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되기도 전에, 출마하기도 전에 2023년 7월에 퓨 리서치 센터라는 아주 미국의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 갤럽과 함께 그런 데서도 최근 4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일을 잘한 대통령을 꼽으십시오 했을 때 순서상에 3등을 했어요. 레이간, 오바마, 그 다음에 트럼프였어요. 우리나라에서 트럼프를 가지고 뭐 또라이라든가 장사꾼이라든가 진짜 양아치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먼 반대되는 결과인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도 원래 이번 달에 지난주에 3월 4일 날 미국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미국 시간으로 미국 동부 시간으로 밤 9시 10분쯤부터 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무려 서서 앉지도 않고 원래 79세 만으로 79세 되는 사람이 우리 나이 80인 사람이 단 한 번도 앉지도 않고 쉬지 않고 99분 동안 그 미국 대통령 역사상 미국 의회에서 최장시간 연설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70대인데도 어떻습니까? 제가 뭐 이 영상을 하려고 하다 오늘은 뭐 안 할 예정입니다만은 타이거 우즈가 인정하는 장타자. 진짜 트럼프가. 왜냐하면 술을 안 마시니까요. 참 술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배도 안 하지만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트럼프는 진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진짜 이 체력도 의지력도 대단한 사람이다. 뭐 저는 트럼프를 예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트럼프가 이렇게 2017년에 31억 달러,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은 뭐 1,400원을 곱해도 거의 5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모든 것이 초호화, 그리고 진짜 슈퍼 클래스, 슈퍼 하이 클래스의 생활만 할 것이다 하는데 트럼프는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자기 1987년 41살 때 쓴 첫 번째 책 거래의 기술에 보면 어떻게 자랐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뉴욕의 퀸스라는 곳에서 집에 방은 23개, 화장실 9개 되는 저택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부모라든가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특히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거든요. 부모 아버지는 프레드 트럼프는 진짜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트럼프 그렇게 책을 써놨는데 못 하나라도 아껴야 된다. 못 하나라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역시 술 한 방울도 안 하고 무조건 아침 6시 되면 출근하는 사람이었어요. 일벌레였죠. 하여튼 그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이렇게 공립학교, 초등학교도 공립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도 보통 미국에 얼마나 비싼 학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안 다니고 이 뉴욕의 밀리터리 아카데미를 가서 거기에서 진짜 주먹질 해가면서 기합 받아가면서 우리 빠따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선배들이 막 교실로 들어오더니만 책상 위에 올라가라 그래서 꾸랑하고 막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뉴욕 밀리터리 아카데미는 더 센 곳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서민들하고 진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서 아주 평민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카 트럼프가 자기 장녀가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아버지 대통령 나왔을 때 지지 연설을 할 때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엔지니어, 전기공, 미장에게 가서 의견을 묻고 피드백을 받는다. 학벌보다도 능력과 노력, 탁월함을 중시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자기 돈 많으면은 사실은 건설 현장 안 가지 않습니까? 다 안 가고 그냥 높은 사람 만나거나 골프 치러 가고 그러는데 트럼프는 이렇게 서민들하고 어울렸고,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위에는 대통령 하기 전이고 이건 대통령 되고 나서 이번에 그건데, 이렇게 링 위에 직접 올라가서 이렇게 쇼를 하는 겁니다. 머리를 이제 이 사람하고 이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회장인데 빈스 맥마헌이라고, 이 사람하고 2007년에 진짜 이게 쇼로 링 위에서 시합을 해서 그럼 시합에서 진 사람이 머리를 빡빡 깎는 거다 그렇게 해서 좋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합의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둘이 짰는지 뭔지 간에 트럼프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 바리깡을 가지고 레슬링 선수들하고 같이 이 사람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이게 전국에 중계되고 이렇게 메디슨 스퀘어 가든 이런 데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이 보는 게 얼마나 사람들이 웃깁니까? 재미있잖아요. 이렇게부터 해서 트럼프는 진짜 대중들하고 진짜 잘 어울리고, 트럼프가 이제 지난번에 대선에도 나와서 연설을 하는 걸 보면은 카말라 해리스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개그도 하고 몸짓도 이렇게 막 끄떡끄떡 흉내도 내고 또 바이든에 대해서도 흉내 내고 말이죠. 별명도 모르고 심지어 춤도 췄지 않습니까? 80인데도 나이가. 그래서 이렇게 슈퍼볼 결승전에 간다든가 이런 경주장도 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일론 머스크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챔피언 벨트도 메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트럼프는 진짜 귀족 정치인이 아니고 내 이웃집에 있는 친구 같아, 아니면 이웃집에 있는 아버지 같아, 삼촌 같아, 이런 식의 친근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 퍼니 폴리티션이다.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트럼프가 살고 있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트럼프 타워의 제일 꼭대기입니다. 사실 여기 좀 조명 때문에 좀 황금색이 덜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황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 황금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이 샹들리에 천장, 의자 이런 거는 물론이고 화장실에 있는 변기통, 쓰레기통, 그리고 자기 전용기에 있는 버클, 좌석의 버클 이런 것까지 다 황금색으로 도금을 해 있고 심지어 어떤 건 진짜 황금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멜라니아하고 2005년 결혼식 할 때 경비만 600억 원을 썼어요. 한 번 한다면은 확실하게
뭐 하는 건데 이만큼 이제 사실 트럼프가 서민적으로 아주 사람들하고 친숙하게 잘 하고 그러지만은 또 반대로 로마의 황제 이상으로 이렇게 진짜 권력적이고 황제와 같은 권위, 프레스티지 이런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사실은 푸틴이라든가 또 시진핑이라든가 김정은이처럼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 같은 비슷한 황제 계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그러면은 뭐 자유민주주의 이걸 포기하고 공산주의를 하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저는 뭐 그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데 그건 아니라 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너는 킬러가 돼야 한다. 절대 세상에 나약한 사람이 되어서 승리를 구걸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윈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살아야 된다. 너가 이겨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를 교육을 받아서 트럼프는 절대적으로 딴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이 이제 자기만이 아니고 사실은 미국이 승리해야 된다. 이런 걸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뭐 진짜 무릎을 안 꿇더라도 이렇게 고분고분한 사람을 좋아하지 맞대놓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피박 박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언론에 많이 부각이 안 된 것이 멕시코의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2년생이니까 원래 63세쯤 되는데 이 사람은 버클리 대학에 유학을 가서 환경공학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강의에는 없어요. 근데 그 여성 대통령은 멕시코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은 트럼프의 심리를 잘 아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무리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고 뭐 해도 기다렸다가 참았다가 전화를 해서 자료를 보여주고 설득을 하고 또 미국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직접 통역이 없이도 잘 대화가 된답니다. 트럼프가 그때마다 두 번이나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를 멕시코에 대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때마다 다 연기를 해줬습니다. 아 그래 쉐인바움 대통령 당신 말이 맞다. 오 당신은 훌륭해. 진짜 그 펜타닐 마약도 줄고 또 이게 불법 입국자도 단속을 많이 줄여도 자료를 보여주고 설명을 막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에게 절대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 쉐인바움 멕시코는 그 영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쉐인바움 여성 대통령의 최근의 인기가 멕시코 안에서 지지도가 85%까지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겁니다. 트럼프가 진짜 천하의 거짓말장이다. 입만 열면은 거짓말한다. 그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 점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 책에도 써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 하는 말의 76%가 거짓말이에요. 76%. 그래서 참 희한하죠. 희한하고. 근데 바이든이나 카말라 해리스도 그때 대통령 때 아니면 후보 때를 보니까 한 35%, 40% 돼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100% 진실되는 얘기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의 2배가 됩니다. 2배가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를 좀 이해하는 게 사실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뭐 방위비 주한미군 숫자가 늘 4만 명이라 그러고 실제 그렇지도 않은데 또 최근에는 뭐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가 높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정부의 그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보내서 사실을 바로 잡겠다 뭐 항의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서 좀 웃었어요. 야 이거는 트럼프나 그 트럼프 밑에 뭐 장관들에게 항의해봤자 통하지도 않는데 진짜 웃긴 일이다. 헛힘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거짓말하는 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기의 특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특기. 뭐냐면 이게 이제 1987년 트럼프가 첫 번째 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뭐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나는 사람들의 환상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플레이를 한다 이런 거고 나는 그것을 진실된 그러니까 가식이 없는 뭐 나쁜 악의가 없는 트루스풀 하이퍼볼이라 한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innocent form of exaggeration 그러니까
뭐랄까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죠 아주 결백한 과장의 형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과장을 한다는 거예요. 과장. 실제보다 수치를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건데 자기도 정확한 팩트는 사실은 대충은 알지만은 그거를 몇 배 뻥튀기를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가 거래를 하는데 확실한 우위에 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예 이거를 공개적으로 그 책에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The Art of the Deal이라는 책에서부터. 뭐 주한 미군 문제, 관세율, 또 알래스카 LNG 사업이 트럼프 연설에서 보면 이게 뭐 수조 달러가 드는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조 달러가 아니고 수백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우리나라도 한국이 하자고 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3,500억 달러 지원했다는데 실제로는 절반밖에 미국이 지원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트럼프가 2배 이상 뻥튀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기의 습관이고 이 사람의 정치적인 무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야 트럼프 이렇게 거짓말만 하네. 그래서 제가 몸담았던 조선일보에서 저희 후배들이 트럼프 거짓말 한 목록을 가지고 한 페이지를 기사를 썼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애썼으니까 잘 읽어보고 또 제가 심지어 오려놓고 보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럼프를 접근해서는 트럼프가 한국 언론에서 이렇게 떠든다 해가지고 고칠 리도 만무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금방금방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무엇을 의도하는 거구나.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트럼프가 바라는 게 뭐구나. 그거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 캐치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 15년 전부터 계속 한 얘기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하나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약간 여러분들 의외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손자병법의 대가입니다. 손자병법 아시죠? 다 들어보시긴 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중학교, 고등학교 5년 과정을 그 뉴욕에 있는 군사학교를 다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학교에서부터 손자병법이나 또 독일의 사람이 쓴 군사 전쟁론 이런 거를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서. 트럼프가 이렇게 과거에 대통령 되기 전이나 대통령 되고 나서도 이 X 또는 트위터에 이런 걸 많이 썼습니다. 이게 그런 거죠. 백전불태, 지피지기. 요걸 다 영어로 한 겁니다. 순주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트럼프가 이제 말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거짓말도 하고 뻥치기도 하고 말을 자꾸 바꾸는 것이 이런 저는 손자병법의 논리, 손자병법에서 가르치는 것을 현실의 정치에서 응용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학자들이 또 저널에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소개 안 됐을 뿐이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옮긴 것이 이겁니다. 뒤에 손권 이거는 이제 물론 삼국지 얘기긴 합니다만은 삼국지에서도 이런 손자병법의 논리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손자병법이 뭐냐? 제가 이제 신문사에 있으면서 다른 분들하고 학자분들하고 그 전략론 하는 분들하고 손자병법 공부를 좀 해봤는데 13개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글자 수가 6,000자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핵심이 사실 이런 겁니다. 병자 궤도, 전쟁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선자여다.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잘하는 사람이다. 삼군과 탈기, 장군과 탈심, 병이 사립. 저 사자는 사기할 때 사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군사들에게서는 사기를 빼앗고 장군들에게는 마음을 빼앗는다. 그래서 사기로서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서 전쟁이 성립된다. 선전자 치인이 불치어인. 전쟁에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페이스, 자기 의도대로 싸우는 사람이지 상대방의 의도를 뭐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건데요. 제가 여기 사례를 적어봤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뭐 최근에도 대만의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대만을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 지키겠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I never comment on it.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절대 결론을 안 내리겠다. 바이든만 해도 대만에서 대만 해협에 전쟁이 나면 대만을 지키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어요. 3번, 4번 했습니다. 일단 말이라도. 트럼프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의 중국에 대한 카드, 대만에 대한 카드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카드를 자기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만은 계속 미국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방위비도 높이고 트럼프가 자기들 대만을 지켜주겠다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대만은 그냥 속이 달아서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미국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트럼프가 대만을 지키겠다는 말 안 하니까 트럼프에게 계속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바이든 때는 대만을 지키겠다 해서 미국하고 전쟁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해피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자기 이익을,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 병자계도 능이 시지불능, 용이 시지불능. 뭐 저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할 수 없는 것을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이 남을 속이는 거다 이거죠. 일종의 기만술. 그리고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굴복시킨 게 뭡니까? 멕시코, 캐나다, 파나마 다 싸우지 않고 말 한마디로서 관세를 때리겠다 말겠다 하니까 다 그냥 손들고 이거 알겠습니다. 트럼프 형님. 우리가 다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진짜 말로서 다 굴복시켰잖아요. 그리고 이거 또 트리도 총리에게 말짱한 나라 국가 정상에게 51번째 주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국가 정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가 확 도는 거죠. 그래도 캐나다가 G7에도 속하고 이런 나라인데 그다음에 파나마 대통령이 있는데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파나마를 점령하겠다. 완전히 그냥 상식을 깨는 말을 하니까 이 장수들에게 그 나라 국가 정상들의 평정심을 깨버리는 겁니다. 평정심을 깨는 전략이 바로 이 장군과 탈심, 병이 사립, 손자병법의 군정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토 문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 이런 것도 그렇고 다 미국의 페이스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어떠한 전략과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똑같은 조건에서 사우디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중동을 지금 만들어가고 평화를 조장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기 페이스대로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이제 뭐 조금 길어지는데 이 중동의 이 가자 지구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미국에서도 전략가들이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 가자 지구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리비에라 아주 지중해에 있는 휴양 도시 같은 곳을 이 가자 지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랍인들 200만 명을 딴 데로 분산 배치하겠다. 다른 데로 강제했다가 여기가 이제 휴양 도시로 만든 다음에 오겠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죠? 트럼프가. 사람들이 다 황당해했죠. 야, 이건 도저히 되지가 않는다. 불법적이다. 200만 명을 어디로 강제로 이주하느냐. 법에도 맞지 않고 도덕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되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군사 전략적으로 중국의 병법서 36개에 나오는 타초 경사. 그러니까 옆에 있는 풀을 때려가지고 여기 저 옆에 있는 뱀이 깜짝 놀라게 한다는 것이 타초 경사라는 군사 전략인데 트럼프가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비현실적인 걸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렇게 제안을 해버리니까 중동에 있는 나라들 뭐 이집트라든가 레바논이라든가 요르단 이런 데가 야 저거 트럼프 저 주장대로 하면 200만 명의 피난민들이 우리나라로 오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급해서 중동에서 그러면 저런 나라들이 자기들이 머리를 맞대서 야 트럼프 건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중동 평화안이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나가지고 바이든이나 오바마는 이렇게 하죠. 만나서 회의를 하고 도장을 찍자. 만나서 폼은 나요. 그러나 진척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렇게 아니라 이런 걸 과감하게 이런 전략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주변 나라를 깜짝 놀라게 만들어서 이 중동의 평화라든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안 자체도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사위인 제러드 쿠셔너가 작년 2월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사실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사례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트럼프는 상당한 애국자입니다. 트럼프가 재산이 수조 원이 되는 사람이고 자기가 이제 미국의 유아 파이어드 나오는 어프렌티스 프로를 14시즌을 해가지고 그 방송 출연료로만 2억 달러를 받은 사람이 트럼프인데 그래서 세계적인 셀럽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 왜 한 번 대통령 했으면 됐지. 암살 위기를 2번 겪어가면서 왜 대통령 하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고 싶겠습니까? 나이 80이 다 된 사람이. 그죠? 그리고 뭐 결혼도 3번 해서 아직도 젊은 부인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트럼프가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걸 봤을 때 원래 대통령 취임사 그리고 작년에 대통령 되고 나서 빅토리 스피치 여기에 보면은 트럼프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밑에서부터 보면은 이게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말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11월 6일 날 새벽에 연설을 하면서 이 문장이 트럼프 생각의 핵심이다라고 제가 했는데 원래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취임하자마자 홈페이지를 새로 바꿨는데 그 밑에 구절이 제가 생각했는 거하고 똑같은 구절이 썼더라고요, 트럼프가. 이게 뭐냐면 제가 외울 수 있어요. Every single day I will be fighting for you with every breath in my body. 매일매일 내가 내 몸속에서 호흡을 할 때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는 미국 여러분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I will not rest until we have delivered the strong, safe and prosperous America that our children deserve and that you deserve. 그죠?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질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튼튼하고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된 미국을 만들 때까지 나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this will be truly golden age of America. That is what you have to have.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진정한 황금 시대일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걸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개인의 뭐 이 영달, 의달이 아니고 영달,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미국을 위해 자기가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취임사에도 I was saved by God to make America great again. 여기에 제가 이제 신의 개입이라고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소명을 가지고 나는 신에 의해서 목숨을 구제받았다. 다시 암살 위기에서 살아났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런 트럼프에게서 이걸 저는 빼고서 왜 대통령을 또 하려고 하겠느냐? 저는 이거 이외에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사상가인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비로움과 지도자가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지도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한 국가 경영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제일 미국 사람들에게 권하는 책이 손자병법이고 두 번째가 군주론입니다. 근데 마키아벨리도 군주론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받는 지도자는 사랑을 받는 것 같으나 나중에 버림을 받게 되고 그것보다는 지도자는 국민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뭐 공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이런 측면이 매우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제 2월달에 유럽에서 열린 회의에서 J.D. 벤스 부통령이 그랬잖아요. 이제 마을에 새로운 보안관이 왔습니다. 새로운 보안관은 도널드 J.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유럽의 방위는 유럽 각국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미국으로부터 많은 걸 일방적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주고받는 나라, 주고받는 시대, give and take를 확실히 해야겠다. 이런 우리가 마음의 대비를 해야 되고요. 뭐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 주한미군을 중국의 사실은 미국의 최고 목표는 중국을
억제하는 겁니다. 중국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워낙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 중국 억제, 중국 봉쇄, 그리고 대만 해협에 전쟁이 났을 때 여기를 거기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방어는 한국이 다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엘브리지 콜비라고 하는 미국 국방부의 3인자인데요. 사실상 2인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는 방송인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엘브리지 콜비는 하버드대에 나오고 예일대에 로스쿨을 나왔는데 아주 오랫동안 그 이후에 군사, 국방 전문가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책도 썼습니다. 스트래티지 오브 디나이얼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거부하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서. 디나이얼이 거부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딴 걸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에 미국 국방부, 미국 군사력의 초점을 제1과제를 거기에 둬야 된다 이런 거고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균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안보 환경이 그런 걸 봐야 되고 김정은과 트럼프의 이런 거 이거는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사실 우리나라가 2023년과 24년 두 해 동안에만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거둔 것이 합치면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1,000억 달러가 넘는 게 2년 동안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올린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방위비 분담금은 1년에 10억 달러 정도잖아요. 1조 한 5천억, 내년에 1조 5천억이 됩니다. 올해는 1조 한 4천억 정도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가 우리나라가 너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간다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 테리프를 때릴 것입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테리프맨이라고 하잖아요. 관세맨. 그죠? 그리고 나의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이렇게 관세다 하는데 당연히 한국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세를 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주, AI, 반도체, 바이오, 원전, 에너지 이런 데서 업종별로 한국, 미국이 동맹을 맺고 또 기업들 간에도 진짜 형제 간처럼 그 동맹 관계를 아주 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들도 경제 성장률 지금 떨어져서 대학 졸업생들 취업할 데가 없어서 지금 취업 실업률이 30% 40% 되는데 한국이 뭐 좋다고 이름에서는 물론 한자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럴 리 만무한 게 중국입니다. 그렇게 또 중국하고 하는 순간에 우리도 홍콩이 되는 겁니다. 홍콩 꼴. 제가 홍콩에 4년 근무했습니다만 거기에 홍콩 사람들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정치인 선거에 출마도 못합니다. 당연히 그쪽에 홍콩의 장관, 총리는 다 중국 중앙정부에서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남의 얘기고 그럴 때 한국이 지금 제조업에서 얼마나 미국보다 더 앞서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저는 한국에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이왕이면 사실 한다면은 미국이 하자 그래서 마지못해 끌려가면서 난 진짜 트럼프 싫어하는데 트럼프 진짜 이 양아치 같은 사람인데 내가 진짜 왜 이게 개 끌려가듯이 이렇게 가지 이렇게 마지못해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트럼프 너 생각이 이거지 그래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트럼프를 미리 만족시키면서 트럼프를 감동을 시켜야 돼요. 트럼프하고 지금 미국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 5살짜리를 데려가가지고 코 후비고 이래가지고 이걸 이 집무실도 최근에 보니까 바꿔가지고 조그마한 책상만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도 와서 진짜 딴 사람들은 양복 입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티셔츠 입고 와도 괜찮잖아요. 모자까지 쓰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할 때 카말라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워낙 박빙이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2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천억 이상의 돈을 선거 자금도 지원하고 가는 곳마다 그 경합주에 가서 깡충깡충 뛰면서 선거운동도 하고 또 로또 당첨하듯이 자기 돈 더 써가면서 또 표도 이렇게 늘리고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미국에서는 괜찮다 그래서 그런데 이럴 정도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풀 배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의 가족같이 됐잖아요. 펄스트 버디, 가장 친한 친구.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트럼프 시대에 이왕이면은 트럼프하고 척져가지고 야, 너 트럼프는 도저히 인간 같지 않으니까 나 너하고 안 사귈래, 말 안 섞을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이왕이면은 더 적극적으로 트럼프에게 가장 가까운 나라가 되는 것이 저는 한국을 위해서 진짜 바람직한, 더 우리나라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송희달 교수는 결론이 왜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트럼프를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저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미국의 아까 황금 시대 그랬는데 사실은 트럼프 4년 동안이 한국에게 황금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도 지금 이렇게 성장률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작년 12월까지 한국의 성장률이 계속 0.5%, 0% 되어 있습니다. 3분기 연속. 올해도 아마 1%에서 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성장 활력이 다 떨어지고 모든 것이 중국산이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중에 알리, 테무, 쉐인, 그리고 BYD 자동차니 뭐니 다 싼 중국산만 막 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최근에 하도 저희 와이프가 이 물걸레 청소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런 걸로 중국산 청소기 왔습니다만, 중국에 진짜 경제 식민지, 정치 식민지가 되고 우리나라는 경제 활력이 다 떨어진 나라가 되니 딱 13인 처지입니다. 거기에 한국의 성장의 활력소, 자극이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사실 트럼프에 대한 오해, 미몽, 편견, 제가 오정남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분도 여기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삼견을 없애야 된다. 삼견, 세 마리의 개를 없애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마리 개, 내가 진돗개, 쇠바트 뭐 이것밖에 없는데 그랬더니만 그게 아니고 편견, 선입견, 참견을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편견, 선입견을 없애야 되고 미국에 대해서 참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옹호 대사 아니잖아요. 트럼프 홍보 대사 아닙니다. 트럼프 만난 적도 없어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책 결정자들이 진짜 트럼프에 대한 정확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미국을 보고 또 우리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미국이 좋아서,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군사적, 안보적,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미국하고 불가분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좀 더 바르고 정확하게 또 객관적으로 편견만 없이 미국을 잘 봐서 그것을 우리나라에게 제일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인생의 황금 시대, 그죠? 자기 기업의 황금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트럼프 4년 동안 3년 11개월 남았습니다만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